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초가을 아침, 강병호는 식탁에 놓인 약 봉지를 한번 세어보고는 숫자를 지우듯 손으로 밀어둡니다. 67의 손끝은 여전히 단정하지만 마음은 오래전 칠판 지우개처럼 먼지를 잔뜩 품고 있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반복되고 전기포트에 끓는 소리만이 집안의 시간을 간신히 돌립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오늘은 밖에 좀 나가요. 햇볕을 조금 쬐면 어때요? 병호는 대답 대신 창밖에 구름을 봅니다. 바람이 불면 금세 흩어질 구름인데도 그의 하루는 늘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건강검진 결과지는 말없이 날카롭습니다. 고혈압 경계, 지방간 의심, 운동 요망. 의사는 차분하게 덧붙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말이 진공처럼 귓속을 울릴 때 병호의 시선은 복도 끝 액자 속으로 끌려갑니다. 얇은 타이어의 자전거가 푸른 들길을 가르는 사진입니다. 그 길을 달리던 소년의 등줄기 같은 빛이 병호의 마음을 스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숨이 찼지요? 입술 끝에 묻은 질문이 오래된 먼지처럼 가라앉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 자전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쇼윈도 안에 빛바랜 프레임 하나가 기대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요즘은 전기자전거가 좋아요. 편하죠. 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저는 언덕이 있어야 좋습니다. 숨이 차야 좋아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어 그는 멋쩍게 웃습니다. 사장은 미간을 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이 차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저녁, 그는 창고 문을 엽니다. 묵은 기름 냄새와 함께 과거의 여름이 튀어나옵니다. 먼지를 털어낸 낡은 자전거가 조심스레 허리를 펴죠. 바람 빠진 타이어, 녹슨 체인, 어긋난 안장. 손에 장갑을 끼고 하나씩 조여가며 병호는 느립니다. 이건 나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손일이죠. 그가 페달을 살짝 밟아보자 체인이 덜그럭 소리를 냅니다. 부렵의 금소금이 이상하게 반가워 그는 웃음을 삼킵니다. 골목을 한 바퀴만 돌아보자고 마음을 낮춥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핸들에 전해지는 골목의 미세한 요철이 손바닥을 일깨웁니다. 슈퍼 앞에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봅니다. 한 아이가 작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멋져요. 그 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뒤통수까지 따뜻하게 번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느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귀끝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조용히 무언가를 두드립니다. 오늘 아주 조금 움직였죠. 밤, 식탁 위에 손전화가 놓입니다. 화면 속 이름들이 오래된 달력처럼 발해 있습니다. 박도식, 이만호. 평생을 함께 늙어온 동무들입니다. 병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눌러봅니다. 연결음 사이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바람 한번 맞아보자고 말해요. 술 대신 바람을 마셔보자고 합시다. 그는 연습하듯 속삭이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목소리를 고릅니다. 오래전 그 여름의 체온을 되찾듯이요. 창밖에 바람이 돕니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병호는 창고의 자전거를 다시 떠올립니다. 아직은 덜그럭거리지만 조금만 손보면 길을 탈 수 있겠지요. 그는 마음속 지도를 펼칩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고 들판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섬의 오름을 오르는 길. 상상 속 페달이 한 번, 두 번, 조심스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일이 꼭 특별할 필요는 없다고요. 다만 내일이 오늘과 다르면 된다고요. 그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깊어집니다. 그는 혼잣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일 한 블록만 더 가봅시다. 이튿날 아침 병호는 창고로 먼저 내려갑니다. 유난히 맑은 햇빛이 기름때 묻은 프레임에 금빛 결을 남기죠. 그는 물을 데워 체인을 삼듯 닦습니다. 오래 묵은 녹이 천천히 벗겨지고 검은 수건에는 세월이 번집니다. 페달축을 풀어 그리스와 함께 다시 조여보니 미세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바람이 스치자 금속이 얇게 울립니다. 그는 그 소리를 귀에 붙여 듣습니다. 마치 오래전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숨을 몰아쉬던 쉬익쉬익의 합창처럼 들립니다.
몸이 기억을 더듬듯 손이 능숙해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사실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듯 돌아오죠. 점심 무렵 그는 동네 자전거 가게로 프레임을 들고 갑니다. 사장은 웃으며 허리를 편 늙은 자전거를 쓰다듬습니다. 브레이크 와이어를 갈아야 안심이 되죠. 튜브도 새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은 균형을 보기 위해 바퀴를 공중에서 돌립니다. 회전이 점점 진정되며 한 점으로 모입니다. 사장은 말없이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병호는 문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속이 정돈되면 바깥 풍경도 단정해 보이는 법이겠죠. 집으로 돌아와 그는 거실 테이블에 오래된 수첩을 펼칩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습니다. 전국 일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나열합니다. 장갑, 예비 튜브, 파스, 물통 2개, 젖지 않는 수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습니다. 친구들. 펜 끝이 잠시 망설입니다. 손전화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박도식부터 눌러봅니다. 도식은 새벽 조깅을 아직도 한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기록은 버리지 않았다고 덧붙이죠. 그는 끝내 묻습니다. 한 번만 같이 무식해져 볼래? 젊을 때처럼, 아니 지금 나이대로. 도식은 짧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합니다. 한 번은 괜찮겠다. 단, 준비는 제대로 하자. 규칙도 만들자. 병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는 예전부터 규칙 따지길 좋아했지. 이만호에게 전화를 걸면 라디오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택시를 그만둔 뒤에도 라디오를 켠 채로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만호는 웃습니다.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만호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내 호흡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도 알고 싶다.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오래 울립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셋, 바람 따라 달려보세. 저녁이 깊어질수록 준비는 구체가 됩니다. 식탁 위에 장비들이 줄을 섭니다. 라이트의 밝기를 조정하고 텐트의 폴대를 확인하고 비옷의 솔기를 만져봅니다. 밤, 세 사람은 영상통화를 켭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세월의 주름을 모아놓은 지도처럼 보입니다. 도식은 엑셀로 만든 일정표를 공유합니다. 거리, 고도, 휴식 지점, 예상 칼로리 소모까지 촘촘합니다. 만호는 사투리 섞인 농담을 던지며 간식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병호는 마지막 칸에 한 줄을 더 씁니다. 변수를 위한 빈칸. 인생이 늘 그랬듯 최고의 장면은 예정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 다른 박자의 심장이 잠시 같은 리듬을 찾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가 물러나는 소리가 규칙적인 숨처럼 들립니다. 침대 머리맡 수첩이 살짝 펼쳐져 있습니다. 내일 골목 2바퀴. 모레 하천 자전거길. 다음 주말 강변 끝까지. 계획은 사소하지만 축제가 시작될 때도 북소리는 작게 시작되었죠. 그는 조용히 두 손을 깍지 낍니다. 그 자세가 기도인지 준비운동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페달이 한 번 더 깊게 돌아간다면 오늘의 자신을 조금은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눈을 감으며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멈춰있던 시간은 이제 도구가 되고 도구는 곧 길이 됩니다. 햇살이 막 깨어난 새벽, 세 사람은 동네 입구에서 만납니다. 각자의 자전거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입니다. 병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벼운 깃발을 손끝으로 고쳐매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출발이네요. 도식은 여전히 꼼꼼히 장비를 점검합니다. 브레이크, 공기압, 수통. 그는 규칙의 사람답게 일정표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만호는 배낭에서 삶은 달걀을 꺼내며 농담을 던집니다. 달걀처럼 부드럽게 가자고요. 셋은 웃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만 흐르는 묘한 안도감이 그 웃음 사이로 피어납니다. 첫 페달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체온이 올라오기도 전에 허벅지가 당깁니다. 병호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 바람, 참 오랜만이죠. 도식은 짧게 대꾸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있었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길은 그 말을 증명하듯 끝없이 이어집니다. 도로 옆의 들판에는 봄이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차창 높이로 고개를 내밀고 그 위로 새들이 낮게 스칩니다. 세 사람은 마치 그 새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듯 한 줄로 달립니다. 하지만 낭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잠깐이겠거니 했지만 곧 폭우로 바뀝니다. 비옷을 꺼내 입자마자 바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페달은 무거워지고 바퀴는 흙탕물에 잠깁니다. 만호가 소리칩니다. 이러다 진짜 미끄러지겠어요. 도식이 목청을 높입니다. 다리 밑으로 피합시다. 세 사람은 다리 밑으로 자전거를 밀어넣습니다. 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낡은 텐트는 바람에 휘청입니다. 병호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런 게 여행이지. 도식은 눈썹을 찡그리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저녁 작은 마을 슈퍼 앞에서 몸을 말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요즘 보기 힘든 분들이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니. 만호가 빙긋 웃습니다. 우리도 좀 보기 힘들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국수를 한 그릇 내어줍니다. 따뜻한 국물에 손끝이 녹습니다. 국수를 나누며 병호는 생각합니다. 이 맛은 단지 면의 맛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살아있다는 증거 같다고요. 밤이 되자 민박집에 머뭅니다. 벽지는 낡았지만 방 안에는 햇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도식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거리 72km, 소요시간 6시간 30분, 예상보다 체력 저하 큼. 만호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낮게 흥얼거립니다. 병호는 침대 머리맡에서 일기장을 엽니다. 글씨가 조금 떨리지만 그는 또박또박 적습니다. 오늘 숨이 찼다. 살아있다는 말이 이렇게 명확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의 손끝이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별빛이 아주 작게 깜빡입니다. 병호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일은 맑겠지? 도식이 대답합니다. 바람이 깨끗해질 거야. 만호는 눈을 감으며 덧붙입니다. 그럼 다시 달릴 이유가 생겼네. 세 사람의 숨소리가 방안을 채웁니다. 각자의 리듬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어딘가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느립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던 꿈입니다. 교탁 위에 놓인 종이컵의 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달립니다. 그는 그때처럼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깨어나 속삭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달리는 법도 웃는 법도요. 새벽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병호는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그는 손으로 그 빛을 한번 잡아보려는 듯 공중을 스칩니다. 아직 젖은 바람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그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한 구간을 더 달릴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어집니다. 길 위의 세 번째 날 아침,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거셉니다.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언덕길은 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호는 앞서가던 도식을 따라잡으려 페달을 세게 밟습니다. 그러나 허벅지가 점점 무겁게 굳어갑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때 뒤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가자, 병호야. 아직 하루길 남았잖아. 하지만 도식은 이미 멀리 올라가 있습니다. 병호는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습니다. 한 번이라도 젊었을 때처럼 끝까지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헐떡이며 웃습니다. 그런데 도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못 가. 일정이 꼬여. 준비 안 된 열정이 제일 위험한 거 알잖아. 병호의 웃음이 멈춥니다. 도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투가 마음을 긁습니다. 만호가 중간에서 말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고생했잖아. 첫 오르막이었어요. 하지만 도식은 고개를 돌립니다. 고생은 목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의 사이에 묘한 정적이 깃듭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웃음은 줄어듭니다.
식사 중에도 젓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만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을 던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럴 땐 한잔했는데. 도식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이 모양이 된 거잖아. 순간 공기가 뻣뻣해집니다. 병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합니다. 그만 티격대자. 다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라도 뭐. 그 말이 스스로의 가슴에도 박힙니다. 밤이 찾아오고 그들은 작은 시골 학교 운동장 옆에 텐트를 칩니다. 별빛이 머리 위에서 하얗게 쏟아집니다. 침묵 속에 모닥불만 타오릅니다. 병호는 불빛을 바라보다 입을 엽니다. 도식아, 난 그냥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고 싶었어. 도식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 쥔 나무 막대를 천천히 굴립니다. 그때 운동장 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소녀가 자전거를 끌고 다가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물을 건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학교에 오셨죠? 자전거 타고요. 저 창문에서 봤어요. 멋졌어요. 저도 언젠가 도망치듯 떠나보고 싶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아직 못 나갔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식의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만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셋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진짜 멋져요. 바람이 좀 차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돌아간 뒤 도식은 한참을 불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지. 나도 알아. 습관처럼 굳은 말투가 버려지질 않네. 병호는 웃습니다. 평생 경찰이었잖아. 규칙 없으면 불안했겠지.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 말 들으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더군요. 무서운 게 잘못은 아니죠. 피하지 않으면 그게 용기잖아요. 만호가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합니다. 결국 인생도 여행이네요. 같은 길인데 누구는 도망이라 하고 누구는 도전이라 하잖아. 병호가 잔을 받으며 대답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도식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지도 접어두죠. 한 번쯤 길 잃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세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작게 웃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닿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따뜻한 손길처럼요. 하늘의 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병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이를 먹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시 시작점을 찾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는 눈을 감고 잠에 듭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바람은 그들의 숨결을 따라 조용히 지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온 병호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멀리서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죠. 도식이 말없이 일정을 확인하고 만호는 간단히 김밥을 싸며 농담을 던집니다.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길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양이에요. 병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또 배워야죠. 길한테. 셋은 짧게 웃고 천천히 자전거 위에 몸을 올립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로에 물웅덩이가 튀고 바람이 옆에서 자전거를 밀어냅니다. 바퀴가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움찔거립니다. 병호는 앞을 똑바로 보려 하지만 빗물이 눈을 덮습니다. 페달을 밟을수록 다리는 더 무겁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이쯤 오면 그만 돌아가도 되지 않겠냐는 속삭임이 들려도 그는 귀를 닫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도식은 무전기로 외칩니다. 속도 줄여. 위험해. 하지만 병호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 나아갑니다. 언덕길의 중간에서 그만 바퀴가 미끄러집니다. 자전거가 휘청이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철썩, 그리고 침묵. 도식과 만호가 놀라 달려옵니다. 피는 아니지만 무릎이 심하게 긁혀 있습니다. 도식은 급히 휴대용 밴드를 붙이며 소리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건강도 잃고 목적도 잃으면 뭐가 남아. 병호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멀리 왔습니다. 그 말에 도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근처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간단히 파스를 붙입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리는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이 부어 있어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며칠이면 낫겠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쉬셔야죠. 안 쉬면 더 커집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병호는 의자의 끝에 앉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밖에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비를 맞습니다. 도식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충분히 했잖아요. 병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얼굴에 닿는 빗물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건 나한테 남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평생 학생들한테 해보라 했으니 나도 한 번은 해봐야겠지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도식은 눈을 깜빡입니다. 무언가에 찔린 듯 숨을 고릅니다. 만호가 그 둘 사이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다음 마을까지만.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잖아요. 도식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호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한 번만 더. 그 짧은 약속이 다시 엔진이 됩니다. 비는 멎었지만 길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셋은 천천히 자전거를 밀며 언덕을 오릅니다. 발밑에 흙이 질척거리지만 서로의 손이 등을 떠밉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오며 물방울 위에 금빛이 스칩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물들입니다. 도식이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업은 통과네. 병호가 대답합니다. 숙제는 아직 남았어. 저녁 무렵 작은 여관방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말없이 앉습니다. 그들의 옷은 젖었지만 표정은 고요합니다. 병호는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그 위로 무지개가 걸립니다. 그는 낮게 속삭입니다. 고비는 언제나 두렵지만 두려움이 없는 길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지요. 도식이 대답합니다. 오늘 너한테 배웠어. 병호가 웃습니다. 나도 나 자신한테. 밤이 깊고 창밖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듯 창문을 두드립니다. 병호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정말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대신 깨끗한 바람이 밀려듭니다. 병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제의 통증이 아직 무릎에 남아있지만 공기가 폐 깊숙이 닿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고맙습니다. 도식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평지 위주입니다. 속도보단 호흡으로 갑시다. 만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흙탕길이었다면 오늘은 바람길이네요. 셋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길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고요합니다. 비에 씻긴 나무들이 반짝이고 들판은 새로 깔린 초록빛 카페처럼 부드럽습니다. 페달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바람이 귓가를 스칩니다. 병호는 잠시 핸들에서 손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구름이 느릿하게 움직입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번집니다. 도식이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네요. 병호는 대답합니다. 그래. 조금은 살아있는 기분이야. 점심 무렵 그들은 한적한 강가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만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놀란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거 우리잖아요. 화면 속에는 어제 비를 맞으며 언덕을 오르던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이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바람 따라 달리는 할아버지들이라는 제목 아래 좋아요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식이 황당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누가 이런 걸 병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 여행을 같이 타고 있나 봅니다.
그날 오후 길가에서 차를 세운 청년 부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혹시 그 영상의 주인공분들이세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전거를 좋아하시는데 다시 시작하신다네요. 병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청년의 말이 어쩐지 자신에게 하는 격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인생은 달리기보다 멈추기가 더 어렵죠.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달려야 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길 위로 오릅니다. 저녁이 되어 강변길에 바람이 세집니다.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강 위에는 금빛 잔물결이 반짝입니다. 병호는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참 오래 걸었네요. 하지만 왜 이제야 길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죠? 도식이 옆에서 대답합니다. 그건 이제 들을 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만호가 이어 말합니다. 젊을 땐 바람을 이기려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가잖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오늘 찍은 사진을 서로에게 전송합니다. 웃는 얼굴, 손바닥에 묻은 흙, 빛에 물든 실루엣들.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 진짜 같습니다. 병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말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순간을 남겼네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밤, 민박의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병호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달리고 있다. 그가 펜을 멈추자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살짝 넘깁니다. 마치 다음 문장을 쓰라 재촉하는 듯합니다. 병호는 웃으며 덮습니다. 내일의 이야기는 내일 쓰면 되죠. 그는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바람이 맴돕니다. 숨소리와 파도 소리가 하나로 섞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삶이란 결국 페달을 밟는 일과 같죠. 멈추면 쓰러지니까 넘어져도 일어서야만 다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병호의 마음속에서 또 한 번 바람이 지나갑니다.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여정을 위해 배를 타기 전 부둣가 근처에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발끝을 간지렸습니다. 병호는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도식은 여전히 출항 시간을 확인하며 분주하지만 그의 손끝에도 묘한 설렘이 묻어 있습니다. 만호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죠.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기적이라 부르기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아직은 이런 장면이 남아 있었네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갑판 위로 올라섭니다. 파도가 선체를 두드릴 때마다 균형이 흔들리지만 셋은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도식이 말합니다. 젊었을 땐 바다보다 세상이 더 넓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바다가 훨씬 크네요. 병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세상이 좁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온 거겠죠. 만호가 중얼거립니다. 돌아온 길이 많을수록 파도 소리가 다르게 들리네요. 그 말에 셋 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바다 위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넘기며 흘러갑니다. 객실 안에서 잠시 쉬던 중 병호가 손에 쥔 노트를 펼칩니다. 그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날씨, 거리, 체력, 그리고 작은 감정의 파편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빈 페이지 앞에서 멈춥니다. 도식이 묻습니다. 오늘은 뭘 적어? 병호가 웃습니다. 그냥 마음의 글들. 글씨보다 조용한 걸로.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자 배 안의 조명이 따뜻하게 켜집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거나 TV를 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캔맥주를 나눕니다. 도식이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나 사실 무서웠어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가 너무 길고 나를 부르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교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만호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거겠죠. 사라지지 않으려고. 살아있다고 증명하려고요. 셋은 말없이 잔을 부딪힙니다. 배가 제주항에 닿을 즈음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선착장 너머로 오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병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도식이 묻습니다. 저기까지 가는 겁니까? 병호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끝이죠. 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거기가 아마 시작일 겁니다. 셋은 다시 자전거를 잡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고 새날이 그들을 부릅니다. 도로는 좁지만 바다는 가까웠습니다. 옆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병호의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식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천천히 갑시다. 오래 가야 하니까요. 병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가죠. 길게, 끝까지요.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셋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입니다. 병호는 그 불빛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도식이 묻습니다. 왜? 병호가 천천히 답합니다. 누군가 길 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도 그 길 위에 있잖아요. 그들의 웃음이 파도 소리와 함께 번집니다. 제주 바람이 천천히 창문을 스치며 방안을 맑게 비웁니다. 남은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옅게 깔린 제주 들판 위로 첫빛이 스며듭니다. 길가의 돌담은 밤새 이슬을 머금었고 바람은 푸른 풀잎 사이를 낮게 스칩니다. 병호는 조용히 자전거의 핸들을 줍니다. 무릎이 묵직하지만 오늘만큼은 아프지 않습니다. 도식이 지도 대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만호가 말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언덕이네. 병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이라서 좋고 또 마지막이라서 아쉽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름의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고 바퀴는 흙길 위를 미끄러집니다. 병호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도식의 얼굴도 땀으로 번들거립니다. 만호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자, 선생님. 아직 다 안 갔잖아요. 병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페달을 밟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리며 길 위로 길게 쏟아집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늘어집니다. 도식이 앞서가며 외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병호가 대답합니다. 알겠어. 끝까지 가보자고. 정상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말없이 자전거를 세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흰 파도가 산호빛으로 부서지고 섬의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병호는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며 웃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숨차본 적이 있었나요? 도식이 헛웃음을 섞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만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우리가 달린 길이 저기까지 닿을 것 같아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바람이 우리를 기억하겠죠. 잠시 후 그들은 오름 정상의 돌 위에 나란히 앉습니다. 도식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셋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땀에 젖은 얼굴, 군데군데 찢긴 바지. 그러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반짝입니다. 병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숨찼을까? 도식이 대답합니다. 그땐 젊어서 숨이 차도 웃었지. 지금은 웃어서 숨이 찬다. 만호가 크게 웃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지. 나이 들수록 웃음이 귀하잖아.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셋은 자전거 헬멧을 벗고 머리를 식힙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눈부십니다. 병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엽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펜끝이 흔들리지만 글씨는 단단합니다. 도식이 묻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병호가 웃으며 답합니다. 숙제 완료라고요. 만호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새 숙제는요? 병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내일 다시 숨차게 사는 겁니다. 세 사람은 다시 일어나 바람을 맞습니다. 도식이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약속합시다. 다음엔 북쪽 길로. 만호가 손을 포개며 웃습니다. 바람이 허락하면. 병호가 마지막으로 손을 얹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우리가 만들자.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고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집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교회종인지 바람에 흔들린 쇠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병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달리면서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오름의 억새가 일제히 흔들립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저물어가는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 위를 달리고 있듯 그들의 호흡이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을 듯합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바다 위에 길게 번집니다. 병호는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바람을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잘 달렸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해보세요. 세월 앞에 기죽지 마세요. 남은 세월도 밝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